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라냐입니다. 오늘은 캠핑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이트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캠핑장 사이트들은 주로 4-5가지 형태, 즉 데크, 파쇄석, 마사토, 잔디, 잔디 블럭 등 이러한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간혹 완전히 블럭 형태라던가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캠핑장 사이트들도 있긴 하지만 90% 이상이 앞서 말한 5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의 사이트가 더 좋다 나쁘다는 오로지 개인의 취향, 성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형태별 장단점을 잘 들어보시고 어떤 사이트가 자신에게 맞는지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먼저 데크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데크의 장점은 뭐니 해도 깔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평한 바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등배김이 덜하고요. 또 평평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사이트보다 바닥 공사가 좀 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천시에도 물고임이라던가 배수로 걱정이 덜하고요. 땅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바닥 링기에 대해서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닥이 평평하고 딱딱하다 보니까 테이블이나 체어, 캠핑 장비들을 상처 없이 편히 이용이 가능하고요. 장비 오염 방지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데크의 단점으로는 동기난방에 적이 되는 바람, 그러니까 데크 사이사이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있고요. 데크 크기가 큰 곳이라면 괜찮겠지만 작을 경우 텐트 설치가 곤란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데크에서는 데크팩을 따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데크에 따라서 한 가지 형태의 데크팩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데크팩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단점인데 이러한 데크팩을 사용해도 텐트를 팽팽하게 각 잡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관리가 안 된 데크를 이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데크 소재가 나무이다 보니까 습한 지역에서는 곰팡이 핀 데크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고요. 나무바닥 하나가 부러져 있거나 약해져 있는 곳도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러진 곳에서 자게 되면 몸이 푹푹 들어가는 경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텐트 배치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드릴 형태는 바로 파쇄석입니다. 말 그대로 부셔놓은 작은 돌을 사이트에 깔아놓은 형태이고요. 장점으로는 공간 제약이 데크에 비해서 덜하다는 것이고요. 사이트 전체를 텐트 설치하는데 온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큰 텐트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천시에도 배수가 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평탄화를 따로 작업할 필요는 없는데요. 만약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평탄화를 할 수 있고요. 돌멩이들이 깔려 있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닥 공사를 데크보다는 좀 더 두껍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바닥 공사에 대한 장비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단점을 더 꼽자면 아무래도 파쇄석 표면이 거칠다 보니까 테이블이나 체어 같은 캠핑 장비에 스크래치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심할 때는 텐트가 찢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파쇄석 사이트에서 새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고요. 잠을 잘 때 누군가 내 사이트로 지나다니면 돌멩이 밟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잠을 이루기 힘든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 역시 파쇄석 위에서 넘어졌을 때는 아주 높은 확률로 치명타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파쇄석이 단점이 많은 것 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파쇄석을 가장 선호하는 사이트이고요. 이 파쇄석이 사용할 때 가장 신경 쓸 게 없기도 하고 텐트 크기 및 위치 등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파쇄석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해 드릴 사이트 형태는 마사토입니다. 마사토는 그냥 노지, 다시 말해 맨 흙바닥을 말하는 거고요. 노지 캠핑을 많이 하신다면 가장 많이 만나는 형태이기도 하죠. 노지캠 말고도 휴양림이나 캠핑장에서도 마사토는 흔히 볼 수 있고요.
이런 곳에 마사토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100% 깔끔하게 평탄화 안 돼 있는 곳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평탄화를 해놓았어도 그 위에 주차하고 텐트 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조금씩 울퉁불퉁해지기도 하고요. 100% 흙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닌 간간히 작은 돌도 섞여 있기 때문에 바닥공사 두께도 파쇄석에 준하는 두께로 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천시에는 배수로 고통, 물고임 고통, 그리고 진흙탕 고통 이렇게 멘붕 3종 세트를 만나볼 수 있고요. 텐트 스커트에 진흙이 범벅이 되는 것은 보너스. 그렇다고 맑은 날씨에는 마사토가 좋으냐? 마사토를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텐트부터 장비까지 흙먼지 데코레이션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텐트 바뀌던 아니던 간에 먼지에게 고통받게 되는 숙명을 가진 곳이 바로 마사토입니다. 참고로 흙 재질에 따라 부드러운 흙이면 체어나 테이블이 바닥을 후벼 파고 들어가는 신기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린 사이트 형태는 바로 잔디 사이트입니다. 아무래도 잔디 사이트가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좋고요. 사진을 찍어도 뭔가 파쇄석이나 데크보다는 더 비주얼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캠핑장에 따라서 사이트 전체가 잔디인 경우도 있고 데크처럼 텐트 설치하는 곳만 잔디인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형태이든 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잔디 형태의 사이트를 가장 싫어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잔디에서는 넘어져도 비교적 안전한 편이고요. 바닥 공사가 파쇄석만큼 두꺼울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데크만큼 얇게 가능한 건 아닙니다. 또 잔디가 많이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천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사이트보다 습기가 많이 올라오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젖은 잔디가 텐트에 다닥다닥 달라붙기 때문에 철수할 때 잔디를 일일이 제거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더 많은 벌레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벌레 출현 빈도가 높아지는 것도 제가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접해볼 수 있는 평범한 사이트 형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것들 외에 좀 더 특이한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짝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잔디블럭. 잔디블럭은 약간 변태적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블럭 그리고 블럭 사이에 잔디로 이루어진 사이트 형태인데요. 개인적으로 마사토나 잔디 사이트보다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이트 중 하나이고요. 기본적으로 블럭들이 평탄화되어 있긴 하지만 블럭과 블럭 사이에 공간이 떠 있어서 두꺼운 바닥 공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천시 배수로에 대한 고통이 덜하고요. 장비 오염 역시 조금 낮은 편입니다. 대부분 잔디블럭 형태의 사이트는 블럭 형태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테이블이나 체어 등 위치 잡는 게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고요. 간혹 블럭들과 블럭들 사이에 발을 잘못 디디면 발목이 꺾이면서 해괴한 춤을 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리님이 많이 그래요. 다음 형태로는 바로 모래입니다. 보통의 캠핑장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사이트 형태이지만 노지 캠핑 시 계곡 혹은 바닷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죠. 기본적으로 평탄화도 안 되어 있지만 평탄화하는 건 뭐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단지 문제는 평탄화 해놓고 누우면 지형이 변하는 놀라운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체어류나 테이블류 등은 다리가 모래에 파묻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고요. 우천시 물거임이 덜하고 배수로 내는 것도 비교적 쉽게 가능합니다만 제일 문제는 모래 그 자체에 있습니다. 텐트 스킨에 모래, 텐트 안에도 모래, 장비에도 모래, 옷에도 모래, 양말에도 모래. 이게 모래인지 자석인지 헷갈릴 정도로 어느샌가 피부에 달라붙어 있는 수많은 모래들 때문에 캠핑하는 내내 모래를 치우던지 포기하고 편해지던지 양자택일 해야 하고요. 모래에는 일반적인 단조팩이나 쿨팩은 사용할 수 없어서 모래 전용팩인 샌드팩을 따로 구입해야 한다는 것도 단점이네요. 그래서 저는 모래 사이트는 절대 안 갑니다. 그냥 이런 형태가 존재한다는 걸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다음은 바로 우레탄입니다. 우레탄이 무엇인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맞습니다. 건물 옥상에 발라져 있거나 지하 주차장 바닥에 발라져 있는 그 고무 같은 바닥이 바로 우레탄입니다. 과연 이런 걸로 사이트를 만드는 놈이 있나 싶겠지만 놀랍게도 실제로 존재하고요. 우레탄의 경우 당연히 팩다운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레탄의 팩다운을 시도할 경우
캠핑장 주인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니까 절대로 우레탄에 팩다운은 하시지 마시고요. 우레탄을 제외한 바깥쪽의 흙바닥이나 난간 같은 곳에 가이라인 스트링으로만 이용해서 고정시켜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텐트 설치 난이도가 급상승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천시에도 참 개떡 같은데요. 배수로는커녕 플로팅 캠핑을 걱정해야 하는 말 그대로 참 개떡 같은 사이트가 바로 이 우레탄 사이트입니다. 우레탄 사이트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좋아서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만약 주변에 우레탄 사이트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변태로 의심하는 것이 허락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자갈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요. 먼저 강자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파쇄석이 부셔놓은 돌이라면 강자갈은 자연스럽게 마모된 몽글몽글한 돌을 말하고요. 기본적인 장점은 파쇄석 사이트와 동일하지만 둥글둥글한 돌이라는 특징 덕분에 장비 스크래치도 덜하고요. 텐트 스크래치 역시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만약 넘어져도 다칠 위험도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좋지만, 강자갈 자체가 파쇄석보다는 비싸서 강자갈 이용하는 캠핑장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있다 해도 보통 캠핑장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도 질 좋은 강자갈을 이용하는 캠핑장의 경우 맨발로 다녀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트 형태별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본인이 선호하는 사이트 형태가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혹은 말씀드리지 못한 장단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